2024년 5월 럭셔리 호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강민철 회장은 그날 아침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을 명백하게 살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죽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도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죽은 호텔 회장이 남긴 한 자루의 만년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년필이 지금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부서지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 이태윤입니다. 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과 함께 26년간 숨겨진 진짜 진실이 세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음성 녹음, 비자금 기록, 해외 계좌, 그리고 살인 현장의 생생한 음성 파일. 회장님,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재생되자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카메라 플래시, 비명, 고함,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민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26년 만에 정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승리입니다. 26년 전 죽임을 당한 이준호 회장의 아들 이태윤은 이제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은 비밀이었습니다. 세상 앞으로는 그는 이준호라는 이름의 월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태윤은 강민철의 호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강민철은 이 젊은 투자자에게 끌렸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불타는 눈빛, 법을 무시하는 태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냉혈함. 정확히 자신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강민철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강민철은 태윤을 자신의 금융 담당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비자금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그동안 한 일은 달랐습니다. 금고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강민철의 모든 검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되찾았습니다. 강민철이 자신의 책상에 장식처럼 놓아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만년필. 태윤은 그것을 몰래 분석했습니다. 비밀 실험실에서 음성 녹음 칩을 점검했습니다. 26년이 지났는데도 그 칩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의 살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날 밤 호숫가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서미영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년을 기다렸던 그 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서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식당 일로 굳은 자신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법을 공부한 손이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서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날, 럭셔리 호텔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민철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발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 이준우의 아이디어로 인해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민철 회장님 옆에 계신 이 젊은 신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분은 이준우라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도움으로 강민철 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실은 태윤이 신분증을 들었습니다. 금색 휘장이 반짝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 이태윤입니다. 주주총회장이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이 빼돌린 수조 원대의 비자금 기록, 한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간 뇌물 기록, 경쟁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검은 돈들의 흐름. 그리고 화면에는 글씨가 떴습니다. 강민철 회장, 1998년 이준호 회장 살인 혐의. 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거짓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태윤이 계속했습니다. 강민철 회장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이준호 회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26년 전 저택에서 죽임을 당한 그 남자.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1998년 강민철 회장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더욱 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 회장님, 이것을 아세요? 태윤이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26년 전 강민철 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죽이던 그 순간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강민철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그건. 하지만 태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꺾었습니다. 우직근, 경쾌한 파열음,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칩이 떨어졌습니다. 태윤이는 그 칩을 음성 재생 장치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26년 전의 음성이 주주총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장부가 맞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강민철의 젊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착합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가 잡아먹히는 곳입니다. 저는 생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명, 그리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주사기의 소리,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마지막 중얼거림. 이 펜 안에 모든 게 있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성이 끝나자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야. 거짓이야. 공소시효도 지났어. 하지만 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 뇌물죄,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강민철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검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강민철은 저항했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호텔 회장이야.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26년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3개월 뒤 서울 남부지방법원. 태윤은 강민철을 상대로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은 1998년 11월 호텔 회장 이준호를 독극물을 이용하여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26년간 이를 은폐했습니다. 더불어 수조 원대의 횡령죄, 뇌물죄, 배임죄,
그리고 어제 사건의 피해자를 위협한 협박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강민철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증거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그리고 내가 왜 수십 년 뒤에 갑자기 잡힌 거야? 증거가 조작됐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의 음성은 음성 분석 전문가에 의해 1998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피해자 이준호 회장이 직접 남긴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신뢰성 높은 증거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1998년 이준호 회장을 살인했고 26년간 이를 은폐했으며 호텔 사업으로 약탈한 자금을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법치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횡령죄는 징역 20년입니다. 합계 무기징역. 강민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나를 고소한 그 싼 것이 누구야? 그놈이 누구라고 감히. 하지만 법정의 경찰들은 그를 끌어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추문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주목할 가치도 없는 범죄인이었습니다. 그 밤 태유는 호숫가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서미영은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서미영은 알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서미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서미영은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회장님, 아들이 모든 걸 밝혔습니다. 태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요. 태유는 강민철의 호텔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적득 재산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이준호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태유는 그 회사를 호숫가 마을을 기념하여 새롭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준호 휴양 펜션. 호수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낡은 상점들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호숫가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호텔의 회장실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검사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펜션의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태유는 검사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재벌에게 억압당했던 수백 명의 근로자들. 그들을 위해 태유는 일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평화롭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봄이 호숫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호숫가 마을. 너무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온 서미영은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지만 맘마는 너무나 평온했고 행복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회장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온 서미영이었지만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회장님에 대한 감사함과 의리였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살아도 이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거라고 서미영은 생각했습니다. 태유는 어머니 서미영을 휠체어에 태우고 호수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서미영은 뜨거운 국밥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손자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손자를 생각하며 태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셔도 돼요. 제가 있으니까. 서미영은 그저 웃음만 지었습니다.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호수의 바람이 서미영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태유는 어머니를 밀며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법으로 복수했어요. 그리고 나를 키워준 엄마도 이제 편해요.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카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서미영 같은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이를 지키는 여인들, 그리고 태윤 같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법은 느립니다. 하지만 법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26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랑 때문에 26년을 기다릴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사랑 때문에 호텔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가 섞여야 꼭 가족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같은 공간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게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 아이가 살았고 한 가정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호수의 달은 여전히 밝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카페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것이 럭셔리 호텔의 검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 너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강민철이라는 악마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정당하게 법으로 심판한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